우리 집 양반은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찾고 아들, 딸은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연락 한 통 없네요.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 은퇴한 남편 흉을 실컷 보고 자식들 서운한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헛헛해지는 겁니다. 분명 내 편을 들어달라고 꺼낸 이야기였는데 친구들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내 이야기가 다른 모임의 안주거리로 돌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억울함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내 흉을 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내 약점을 남의 입에 떠먹여준 셈이더라고요. 내 마음 편하자고 무심코 뱉은 그 말 습관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속마음을 안전하게 나누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 뿐이니까요. 흔히 나이가 들면 속을 터놓고 지낼 진짜 친구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6070 세대의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날은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과거의 낡은 소통 방식으로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야 하는 영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과 절대 나누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절대 내비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남들의 가벼운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묘하게 무시당하던 느낌도 내 말을 곡해할까봐 전전긍긍하던 불안감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약점을 남에게 쥐어주며 위로를 구하는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한 번쯤은 털어놓아 보셨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털어놓음이 얼마나 오래 여러분을 따라다녔는지도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주제입니다. 바로 가족의 흉과 집안의 치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는 갈등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만큼 고통스럽거든요.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건가 싶어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동창 모임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무심코 넋두리를 늘어놓게 되죠.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정숙 씨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정숙 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최근 이혼 소송을 겪으며 직장마저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오게 되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렸죠. 답답한 마음에 10년지기 친구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며 아들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아이고 어떡하냐며 혀를 찾고 같이 목이 메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위로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다른 지인의 자녀 결혼식장에서 정숙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고 맙니다. 화장실 칸 안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화장을 고치던 사람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온 겁니다. 정숙 씨 아들 아직도 집에서 논다며 며느리한테 위자료 몽땅 뺏기고 아주 빈털털이라던데 쯧쯧.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지 엄마가 치맛바람 날리며 오냐오냐 키우더니 꼴 좋지 뭐. 정숙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의 아픔을 안주거리 삼아 잘근잘근 씹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날 식당에서 같이 위로해주던 바로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배신감에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렸지만 문을 열고 나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꾹 틀어막고 굳게 감은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죠. 위로받고 싶어 던진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와 정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의 상처를 남의 입에 올려놓은 셈이었다는 자괴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지 남편과 자식의 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정 식구나 형제자매 간의 재산 다툼이나 제사 문제로 얽힌 치부 역시 절대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입니다.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의가 상했다며 변호사를 알아본다는 둥 올케가 시부모 모시는 문제로 앙심을 품었다는 둥 집안의 진흙탕 싸움을 생중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듣는 사람은 눈을 반짝이며 호응하지만 속으로는 콩가루 집안이라며 혀를 찹니다. 십수년을 쌓아온 그 집안의 격이 단 한 번의 넋두리로 바닥까지 추락하는 순간이죠. 잠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남편 흉이나 자식 걱정을 털어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상대방은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던 기억. 그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는 내 상처를 훤히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를 안쓰럽게 여기고 더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온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동네 우물가에 모여 누구 집에 무슨 일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잖아요. 남의 약점과 치부를 함께 도마에 올리는 행동이야말로 사람 무리를 가장 끈끈하게 묶어주는 오래된 방식이었거든요. 독일어에는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옆집 불 구경만큼 흥미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군가 승진했다는 소식보다 누군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 모임 분위기가 훨씬 뜨겁게 달궈지지 않던가요? 남의 성공 소식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흘려보내지만 남의 불행 소식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께 비판하거나 가짜 동정을 베풀면서 자신들은 그 불행에서 비껴가 있다는 안도감과 묘한 우월감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의 치부를 남에게 털어놓는 행위는 상대방의 뇌에 즐거운 자극을 콸콸 쏟아지게 만드는 매우 자극적인 무료 오락거리를 내 손으로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가족의 불행은 남들에게 공짜 연속극입니다. 내가 꺼낸 그 이야기가 오늘 저녁 누군가의 커피잔 앞에서 가장 재미있는 안주거리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사회적 관계에서 가족은 곧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확장된 자아입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답답하다고 깎아내리는 것은 곧 그런 남편을 선택하고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내 삶의 안목을 내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자식이 취업을 못하거나 이혼을 해서 속을 썩인다고 흉보는 것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을 길러낸 내 인생의 성적표를 내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겉으로는 함께 가슴을 쳐주는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봤자 내 남편이 낫고 내 자식이 낫지 하며 교묘한 우월감을 즐기게 됩니다. 내 가족을 내가 먼저 깎아내렸으니 남들이 내 가족을 가볍게 여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죠. 그 말이 지금은 천리가 아니라 반나절 만에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명심보감 언어편에는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내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참으로 뼈를 때리는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을 떠난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통제권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에 흩날린 깃털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퍼져나간 가족의 치부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치며 무서운 속도로 부풀려져 결국 내 남은 삶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슴을 치며 화병이 날 것 같아도 가족 문제만큼은 절대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의 허물은 오직 가족이라는 좁고 깊은 울타리 안에서만 부딪히며 풀거나 그것마저 도저히 어렵다면 영원히 침묵의 바다 밑바닥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히는 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현명하고 성숙한 어른의 묵직한 태도입니다. 그래도 속에서 말이 자꾸 터져 나올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누가 가족 안부를 물으면 이 문장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냥저냥 지내죠 뭐. 그리고 바로 상대방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세요. 자네 손주들은 요즘 어때? 이 두 문장이면 3초 안에 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쥐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마음의 문제라면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차갑고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사는 형편이 어떠냐고 슬쩍 물어볼 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찔해서 있는 대로 털어놓았다가 며칠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입을 열면 안 되는 영역.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은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노후 자금이나 자식들 집장만 해준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다들 은퇴하고 씀씀이가 팍팍해지다 보니 돈 이야기가 가장 예민하면서도 솔깃한 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무심코 꺼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지기 친구를 한순간에 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명자 씨의 일화를 보면 돈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명자 씨는 평생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세 덕분에 노후 걱정은 덜었지만 주변에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 퇴직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앓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죠. 명자 씨는 돈이 없다고 해야 사람들이 밥값이라도 한 번 더 내고 자신을 편하게 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반대였습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친구들이 슬쩍 명자 씨 쪽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 손이 괜히 머뭇거려지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다음 달 여행 계획을 짤 때도 단체 카톡방에서 명자 씨 이름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명자 씨가 뒤에서 궁상맞게 구는 짠돌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명자 씨는 돈은 돈대로 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쪼잔하다는 손가락질까지 받게 된 셈입니다. 돈이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수십 년 우정도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돈이 없으면 무시와 동정의 대상이 되어 자존감이 깎여 내려갑니다. 돈 앞에서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은 비교의 가장 명확하고 잔인한 기준점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디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친구가 나보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이 순식간에 초라해지고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곧 친구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로 이어져 관계를 파탄내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돈은 권력관계를 형성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위축되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는 결코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만난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그게 끝입니다. 셋째, 돈 이야기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의 경계심을 건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돈 걱정 앞에서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올리거든요. 누군가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 듣는 사람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누군가 내 자원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유발해서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 옛말에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리가 깊고 정이 두터운 사이라도 돈 앞에 서면 흔들립니다. 돈이라는 건 훌륭한 심부름꾼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주인 자리에 앉혀두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무서운 놈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들과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람 입이라는 건 참 묘해서 한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끝도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 가지 문장만 외워두세요. 첫째, 누가 노후 자금을 슬쩍 물어볼 때 그냥 밥 굶지 않을 정도는 돼. 둘째, 자식들 집 장만해줬는지 떠볼 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했어. 셋째, 돈이 많은지 적은지 캐물을 때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들 비슷하지 뭐. 이 세 마디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붙는 말은 전부 불필요한 군더더기입니다. 특히 앓는 소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진정 돈이 없더라도 남 앞에서는 구차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차라리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아껴 써야겠어 정도로 가볍게 웃어넘기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돈 앞에서 입을 닫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과 돈이 나의 원초적인 치부를 숨기는 문제라면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격을 결정짓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년과 지금 우리 세대의 노년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이웃끼리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내며 심심하면 마시를 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당연한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개인화된 요즘 시대에는 내 마음속의 외로움과 한가로운 처지를 남에게 훤히 보여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남에게 내비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사람에 대한 목마름과 내게 남아도는 텅 빈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고 자녀들을 다 독립시키고 나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목마름도 함께 커지기 마련이죠. 올해 70을 넘긴 영자 씨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영자 씨는 3년 전 오래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림에 바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하루 종일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만 집안에 울리는 날이 이어지자 영자 씨는 정막을 견디지 못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사람 얼굴이라도 봐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영자 씨는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자꾸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유, 나는 혼자 살아서 하루가 너무 길어. 점심도 혼자 먹으려니 밥이 안 넘어가요. 시간 많으니까 언제든 연락 줘요. 내가 커피 살게. 영자 씨는 사람 좋은 마음을 진심으로 내비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 씨의 평온한 노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문화센터 모임에서 유난히 영자 씨에게 다정하게 굴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혼자셨죠? 제가 맛있는 차 한 잔 사드릴게요. 영자 씨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준 친구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쯤 커피를 마시고 밥을 같이 먹었을 무렵이었죠. 그 여자가 슬쩍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제가 아는 분이 하는 건데 이거 드시면 무릎도 덜 쑤시고 잠도 잘 주무셔요. 한 통에 50만 원인데 언니한테는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영자 씨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 말고는 매일 연락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까지 떠나면 다시 그 텅 빈 집에 혼자 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통, 두 통 사다 보니 몇 달 사이에 통장 잔고가 수백만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그 일을 알고 나서야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떠벌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저 사람에게 나를 먹잇감으로 만들어준 거였구나.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영자 씨는 빈 약통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이런 사소한 한마디였습니다. 아유, 나는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 심심해 죽겠어. 난 언제든 시간 많으니까 아무 때나 연락해. 내가 밥 살게. 겉보기에는 털털하고 사람 좋아하는 참 좋은 분 같습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다는 말을 자꾸 꺼내면 상대는 나를 편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조금씩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심심하다고 툭하면 연락해서 시간을 나누자고 하니 듣는 쪽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밥을 산다고 해도 다들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퍼주고도 외톨이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약한 고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질 나쁜 사람들은 외로움에 굶주린 사람을 가장 먼저 표적으로 삼습니다. 심심하고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누군가
조금만 다정하게 다가와도 의심 없이 마음과 지갑을 활짝 열어버리거든요. 나의 텅 빈 시간과 외로움을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은 방어할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라고 내 스스로 소리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우리 세대는 정서적으로 혼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울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보이면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거든요. 그렇다면 문득 밀려오는 이 적적함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절대 심심하다거나 시간 많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대신 이 한 문장만 자연스럽게 꺼내시면 됩니다. 요즘 문화센터도 다니고 혼자 사부작 이것저것 하느라 은근히 바쁘네. 이 한마디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도 무조건 좋다고 당장 뛰어나가지 마세요. 글쎄, 내가 그날은 일정이 좀 있어서 내일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보여주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진짜 품격은 사람 무리 속에서 억지로 웃고 떠들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텅 빈 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채우려는 낡은 습관을 끊어내세요. 내 고독을 남에게 전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노년의 격을 높이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계의 문을 모두 지나왔습니다. 가족의 문, 돈의 문, 그리고 외로움의 문. 이 세 문을 굳게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허물없이 털어놓으며 살아오셨나요? 나는 뒤끝 없이 솔직한 성격이라 숨기는 게 없어라며 호기롭게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어리석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마저 스스로 걷어치우고 약점을 동네방네 떠벌리는 것은 결코 솔직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잔혹한 생리를 몰랐던 순진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맺었던 관계와 6070 세대가 되어 맺는 관계는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위안이 되고 남의 약점이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이기 쉽습니다. 바로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와 신비주의가 필수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는 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거든요. 침묵은 금이라는 흔한 속담이 노년에는 뼈저린 진리로 다가옵니다.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나의 품격은 높아지고 삶은 더욱 안전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입을 닫고 살아가려니 외로워지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속마음을 쥐고 있는 패가 읽힐까봐 전전긍긍할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반대로 내 패를 다 닫아두고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혼자 있어도 단단한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치부, 돈 문제, 나의 외로움.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충분히 풍성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털어놓으며 살아오신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자책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 못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말할 수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이 가르쳐준 어른의 힘이거든요. 그 힘을 이제 여러분 안에서 꺼내 쓰실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방패 하나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어떤 한마디를 입에 붙여두실 건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저냥 지내줘 뭐.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했어.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댓글에 단단함이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한 단어가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부적이 될 겁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침묵의 방패로 나를 지키며 다가오는 날들을 더욱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